자, 시작해 봅시다. 3월 모의고사인데 뭐 몇 번씩 얘기했지만 이 서울청 거는 뭐 그다지 이렇게 표본으로 삼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능 시험, 그러니까 작년 수능 항상 그래, 매년 작년 수능 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좀 난이도 측면에서는 약간 좀 오류가 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그래. 1학년, 2학년, 3학년. 그러니까 1컷이 90점 넘는 게 없어요. 3학년도 1컷이 82점에서 85점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2학년 컷도 지금 81, 2 또는 79 예상 컷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1학년 컷도 88, 87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내가 아무리 어려운 지문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내가 어떻게 접근을 했는가 그런 거를 조금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1번부터 3번 다음 학생 발표다 물음에 답하시오. 그러니까 문제 항상 먼저 보라고 얘기를 했고 발표에 반영된 발표 계획, 그 다음에 포인트, 기억린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박스 문제 이렇게 있다. 그치? 뭐 이런 문제는 이제 어렵지는 않잖아, 그죠? 그럼 발표할 때 발표자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하고 자료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좀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먼저 또 정리를 하자면 안녕하세요. 5분 말하기 발표를 맡은 땡땡입니다. 영상을 보여준 후 자, 이번 문제하고 연관돼 있으니까 좀 면밀하게 들어가도 되겠고 자, 영상이래요. 그 시청각 자료를 쓰고 있다는 얘기고 지금 보신 영상은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로켓인 샛별호 시험 발사체 발사 장면입니다. 저는 로켓 개발자를 꿈꾸고 있어서 샛별호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다른 사람들도 샛별호를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샛별호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자, 왜 발표 주제를 로켓으로 잡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가 나타나 있는 거지, 그쵸? 자신의 어떤 관심사임을 밝혔고요. 먼저 샛별호 재원을 소개하고 이번 시험 발사 의미를 설명한 후 로켓을 완성하기까지 남은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내용이니? 발표 순서를 좀 안내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단락 내용은 발표 대상을 소개하고 그거를 왜 하는지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 그쵸?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단락에서는 내용이 3가지가 있다는 얘기고 다음에 그림을 보여주면 자 여기는 시각 자료를 쓰고 있고 이 그림은 샛별호의 예상 구조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샛별호는 3단으로 구성된 로켓입니다. 그림의 각 부분을 가리키며 자 비언어적 표현도 쓰고 있는 거지, 그치? 몸짓을 좀 하고 있고요. 맨 아래 1단에는 300톤급, 중간에 2단에는 75톤급, 맨 위에 3단에는 7톤급의 액체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3단의 내부에 인공위성이 탑재돼서 우주로 향하게 되죠. 한국우주연구소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샛별호의 총 중량은 200톤, 높이는 47m 정도라고 합니다. 얼마나 큰 규모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대략 환산해 보면 총 중량은 성인 2,800여 명의 무게에 맞먹고 높이는 15층 아파트와 비슷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위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해주고 있는 거지, 그치?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샛별호가 완성되면 1.5톤급의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인 600에서 800km 상공에 올려놓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앞문장이 맨 앞에 있었던 구조도, 샛별호의 구조에 대해 설명을 했고 비유를 통해서 저렇게 이해를 높이고 있다. 자, 앞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시험 발사는 1단과 2단 로켓에서 사용될 75톤급 엔진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영상 하단의 시간 표시를 보셨나요? 대답을 들은 후 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청중하고 지금 호응을 하고 있다. 혹시 많이들 놓치셨군요. 화면을 가리키면 여기 정지된 영상을 보시면 시간 표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액체 엔진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데요. 75톤급 액체 엔진이 정상적으로 추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120초 이상의 연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번 시험 발사에서는 140초를 목표로 하는데 151초라는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수치 데이터가 나오면은 갈무리를 해두시고. 하지만 샛별호가 완성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4개의 75톤급 엔진을 클러스터링하여 300톤급의 1단 엔진을 만들어야 하고 각 단을 안정적으로 조립하여 완전한 로켓의 형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앞으로의 과제, 남은 과제가 되겠네.
또한 페어링, 단 분리 기술 등의 개발이 남아있어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할 수 있죠. 어려운 과정이겠지만 꼭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 마무리 부분. 샛별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기 위해서는 연구원들의 노력뿐 아니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샛별호가 우주를 향하는 그날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마무리 부분에서는 성원을 해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럼 1번 발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건 뭐 내용 묻는 문제하고 같이 똑같은 문제로 보면 되고요. 발표를 시작하며 샛별호를 정한 주제로 정한 이유를 밝혀 있었죠?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 3개였다는 것. 두 번째, 청중이 내용을 예측하며 들을 수 있도록 발표 순서를 안내. 역시 첫 번째 단락에 있고요. 3번, 샛별호의 재원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정보의 출처를 언급해야겠어. 재원 출처가 어딨나? 출처 어디 있었죠? 여기 있네요. 한국우주연구소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치?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안타깝게도 이 지문에서는 전문가의 말이 없다. 그치?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 샛별호의 개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하면 발표를 마무리. 끝부분에 나와 있죠. 자, 그럼 2번. 기억과 니은, 즉 영상과 시각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놨다. 1. 기억은 청중과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아니죠. 청중과의 공통된 관심사가 아니라 내가 발표자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자료가 되겠고요. 두 번째, 기억은 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하기 위해 발표 후반에 다시 활용 없어요. 발표 후반에는 그런 거 없고요. 다음에 세 번째, 니은은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니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각자료, 영상자료, 뭐 시청각자료 막 다 그래요. 그것들은 다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활용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그 다음에 3번 박스예요. 학생들의 반응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그냥 보기도 보면은 순서대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읽고 제끼고 이렇게 들어가면 돼. 학생 1. 샛별호의 엔진으로 고체 엔진이 아니라 액체 엔진을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 집에 가서 관련 내용을 검색해 봐야겠어. 학생 1은 발표를 듣고 생긴 의문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죠. 검색을 통해서 자기가 찾아보려고 하고. 학생 2. 흥미로운 주제였는데 클러스터링, 페어링 등의 전문 용어들을 설명하지 않아서 발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어. 로켓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더 쉽게 풀어서 설명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학생 2는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용어 정리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2번. 학생 2는 발표에서 부족했던 점에 대해 아쉬움. 네, 용어 정리. 3번. 학생 2는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며 들었고, 자, 학생 2가 말한 것 중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학생 3도 볼까요?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설명하니 샛별호의 규모를 짐작한 도움이 되어서 아까 이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한 부분. 나도 그 발표를 해야 하는데 효과적인 발표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 발표 주제도 고민이었는데 발표자처럼 진로와 연관된 주제를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4번. 발표자가 사용한 설명 방식을 긍정적 평가. 5번. 발표를 듣고 자신이 당면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에 만든 이야기. 그래서 아닌 것은 3번이었지요. 질문 있나요? 없니? 자, 4에서 7번. 가는 학생의 임원들의 토의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회장이 작성한 건의문 초고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요런 것들은 어떻게? 보통 토론, 회담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글로 작성하는 겁니다. 즉 담화와 장문이 결합된 형태인데요. 근데 이게 결합된 복합 지문이긴 하지만 문제를 제기할 때는 다 끊어서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4번, 그 다음에 5번, 4번하고 5번은 뭐예요? 담화와 관련된 문제고요. 6번하고 7번은 장문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끊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4번하고 5번은 가를 읽고 바로 풀면 되고. 자, 그럼 보도록 해봅시다. 학생회장. 얘들아, 건의사항 중에 학생의 1학기 중점 활동으로 삼을 만한 것이 있을까? 자, 이제 회장이 친구들한테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학생 1. 학교 담장에 공공벽화를 그리자는 학생의 제안이 있었는데 학생 A가 주관하면 좋을 것 같아. 학생 2. 나도 그 제안이 마음에 와닿았어. 학교 담장 외벽에 페인트가 많이 벗겨져 너무 지저분해 보이잖아. 자, 학생 2가 지금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있죠. 학생 회장, 그럼 이 제안을 중점 활동으로 삼아도 될지 논의해볼까? 어떤 제안이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줄래? 자, 추가 정보를 요구하고 있고요. 학생 1. 자, 이 부분, 그러니까 5번과 관련된 문제. 최근 공공벽화 그리기가 공익성을 인정받아 여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주도하여 담장에 벽화를 그리며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을 거라는 제안이었어. 자, 여기 나타나는 정보는 뭡니까? 그러니까 벽화 그리기는 공익성이 있고요. 공공벽화는 공익성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도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 3. 하지만 그 일을 우리 학생하고 해낼 수 있을까? 공공벽화를 그리려면 예술성이나 전문성도 필요할 것 같고 실제 작업에 들어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까봐 걱정이야. 자, 학생 3은 지금 우려되는 사항들, 예술성, 전문성, 시간, 비용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학생 1. 많은 학생들이 함께 한다면 불가능한 활동은 아니라고 봐. 주변 학교의 성공 사례도 있으니. 자, 그러면 이때 주변 학교의 성공 사례는 뭐란 얘기입니까? 예술성, 전문성, 뭐 시간, 비용과는 관계가 비용을 이러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그러한 성공 사례가 되는 거죠. 우리도 해낼 수 있을 거야. 디자인 공모전을 열면 미술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테고. 자, 학생 1이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제안? 디자인 공모전. 학생 2,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 미술에 소질 있는 친구들에게는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 그냥 하야인이 같은 친구들이 가서 그림 그리는 거지, 그치? 너 그리려고 하면 그릴 거니? 귀찮아서 할라나? 또 그런 문제가 있죠. 야, 우리 학교에서 담장 벽화 그린다. 야, 우리 다 같이 하자. 야, 미술 하는 애들 다 나와. 이러면 안 하겠지. 예, 좀 자율성을 좀 있어야 되는데 꼭 이러다 보면 또 뭐 한다 안 한다 또 좀 말이 나오죠. 자, 그런데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학생회가 쓸 수 있는 예산만으로는 부족할 텐데 학교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어때? 구청에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의 주관 사업의 비용을 지원해 주기도 한데 먼저 내가 구청에 문의해 볼게. 자, 비용 문제가 나왔습니다. 학생의 비용만으로는 부족하다. 학교에 요청해 볼까? 하니까 학생회장이 구청에서 지원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용을 한번 문의해 보자. 학생 3. 일단 교장 선생님께 벽화 그리기 활동에 대해 허락을 받아야겠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A 부분입니다. 5번.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1은 학생의 예산을 고려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 학생 1이 문제 해결 방안이 뭐가 있었습니까? 예산과 관련된 건 여기 있네. 그쵸?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하지? 학생회가 쓸 수 있는 예산만으로는 부족할 텐데 학교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어때? 자, 예산을 구해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죠? 학교에 지원하는 건 어때? 이렇게. 2번. 학생 1은 주변의 사례를 근거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판단하고 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되겠네요. 많은 학생들이 함께 하다면 불가능한 활동은 아니라고 봐. 주변 학교 성공 사례도 있으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3번. 학생 2는 학생 1의 의견에 동의하며 디자인 공모전의 의의를 말하고 있다. 자, 포인트 학생 2. 디자인 공모전의 의의 어딨나요? 학생 1이 디자인 공모전 얘기하니까 좋은 생각이야. 동의하고 있고 그러면 미술에 소질 있는 친구들에게는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학생 3은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언급. 아까 우리가 문제점, 그치? 전문성, 예술성,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시간,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학생 3은 학생 2가 제시한 해결 방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학생 2가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학생이 여기 이렇게 A 부분이네. 자, 재능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 없는데? 그치? 학생 3이 뭐 이렇게 제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학생 3이 부정적 의견을 낸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죠. 예술성, 전문성, 그 다음에 작업 시간, 비용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부분밖에 없다.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 아니 4번이라며 5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제낄 수 있는 문제들은 바로바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질문 연결해서 봅시다. 자, 교장 선생님이 허락을 받기 위해 건의문을 써볼게. 어떤 내용을 담아야 잘 설득할 수 있을까? 현재 학교 담장의 미관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이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어. 자, 제시했다. 그치? 문제점 제시, 해결 방안 이런 순서. 학생이 이 활동의 장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강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좋은 생각이야.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교장 선생님께서 평소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책임감을 가지라는 말씀을 학생들에게 많이 하시잖아. 이 말도 잘 활용해봐. 학생 3은 교장 선생님의 어떤 말을 이용해라. 학생 1. 담장 벽화가 멋지게 완성되면 학교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나 담장 벽화가 지역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면 좋겠어. 자, 학교 홍보, 지역 공동체 기여. 너희들이 해준 조언을 바탕으로 건의문 초고를 작성해 볼게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나를 썼습니다. 먼저 4번 문제를 제끼면 되겠죠. 학생회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참여자들이 밝힌 의견을 바탕으로 자신의 할 일을 작성해 볼게 나와 있고요. 특정 참여자가 발언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발언 순서를 조정한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으면 학생회장만 보면 돼. 의견 주세요. 추가 정보 주세요. 그 다음에 구청에 문의해 볼게. 그 다음에 잘 설득할 수 있을까? 좋은 생각이야. 내가 잘 써볼게. 없죠, 이거는. 그치? 발언 순서를 조정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끼는 방식을 쓰면 되겠고. 자, 그러면 6번이에요. 6번 문제하고 7번 문제는 이제 장문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학생 1이 학생회장과 나눈 대화이다. A에 들어갈 내용. 자, 먼저 나를 보도록 합시다. 자, 건의문이죠. 건의문은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글을 쓰는 독자가 되겠네. 그쵸? 독자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특정인이 독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 되는 겁니까? 교장 선생님이 되겠죠. 주영이네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하고 좀 친한 편이니? 안 친해요? 교장 선생님 이름 알아? 네, 안 친하구나. 알겠습니다. 너 내 이름은 아니? 네. 친하구나? 알았어. 안녕하세요. 학생회장 동그라미입니다. 학생회 1학기 중점활동으로 공공벽화 그리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교장 선생님께 허락받고자 합니다. 자, 건의문 맨 앞에다가 그치? 자신들의 또 요구사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큰 길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담장에 페인트를 칠한 지 오래되어 색이 많이 바랬고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자, 문제점 제기를 했고요. 학생회에서는 공공벽화 그리기 사업을 추진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해결 방안을 제시했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은 문제와 해결 방안. 저희 학생회는 최근 도서관 벽화 그리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낸 땡땡 학교 학생회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는 이 네모 학교는 도서관 벽화를 그렸고요. 또한 세무구청의 관련 비용의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도 문의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미리 좀 사전조사 또는 요청을 해놨다는 얘기죠. 자, 공공벽화 그리기 사업을 진행하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 단락은 장점. 저희가 디자인 공모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미술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여기에 참여하여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벽화 그리기 작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지역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기회를 얻고 이를 통해 보람도 느낄 것입니다. 학생들이 함께 완성한 벽화는 우리 학교의 특색이자 자랑이 될 수 있고 주민들이 벽화를 보고 즐거워한다면 지역 공동체 행복을 증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장점 나와 있죠. 학생 측면에서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학교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단락. 학생회도 이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을 통해 교장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자율성과 책임감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교장 선생님의 말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혹시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을지 우려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교장 선생님, 저희 학생회가 학교 담장에 공공벽화 그리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항상 노력하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고 자, 6번 내용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이 사업의 장점을 강조하는 의견을 받아들여 학생, 학교, 주민들의 측면에서 이를 열거하고 있다. 바로 어느 부분이었습니까? 이 부분, 그치?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학생, 학교, 주민 측면에서 얘기를 했고, 다음 2번 담장 벽화가 학교 홍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밝히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다른 학교의 성공 사례를 강조하고 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앞에 정보도 맞는 내용이고 뒤에 있는 정보도 맞는 내용인데 이거를 플러스 했을 때, 그렇죠? 즉 학교 홍보에 도움이 된다. 다른 학교의 성공 사례 강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학교가 학교 홍보를, 그러니까 벽화를 통해서, 담장 벽화를 통해서 학교 홍보에 성공한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이 담화 내용 중에, 회의하는 내용 중에 보면은 벽화를 그려서 학교 홍보를 성공했다는 내용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 같은 보기를 조심해야 돼요. 정보 하나하나 따져보면 맞는 얘기들인데 이것을 연결했을 때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거든. 이런 정보가 없었거든. 그래서 조심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예요. 따로 따라보면 맞는 내용이지만 이것을 결합했을 때는 오류가 발생하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 성공 사례는 뭐였습니까? 도서관 벽화였죠. 그렇죠? 여기 잠깐만. 위에서 얘기했던 것은 최근 도서관 벽화 그리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낸 땡땡학교 학생회입니다. 그렇죠? 이 내용밖에 없어요. 이게 뭐 홍보를 위해 했다. 그런 말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이고 나머지 확인해보면 학교 담장의 미관 문제에 대해 언급해달라는 의견을 반영해 우리 학교 담장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라. 어디 있었습니까? 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문제점. 자, 이런 방식은 화작뿐만이 아니라 비문학도 마찬가지야. 지문에서 문제의 방향을 찾고 보기가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반드시 짚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담장 벽화가 지역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달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공동체 행복 증진. 이건 포인트는 아까 어디? 장점 부분이었죠. 주민들의 벽화를 보고 즐거워한다면 지역 공동체 행복을 증진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그리고 5번에서는요. 교장 선생님께서 평소 하시던 말씀을 활용하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업 취지가 교장 선생님의 뜻에도 부합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역시 이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닌 것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기들을 조심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고 그냥 지나가는 순간 틀리게 된다. 7번 보기는 나를 읽은 학생 1이 학생회장과 나눈 대화다.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학생 1 네가 쓴 촉은 잘 읽었어. 하지만 산문단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 위치를 바꾸면 어떨까? 그리고 산문단이 구청에 예산 지원을 문의했다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 예산 지원을 못 받게 되었을 경우도 대비했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학생 1이 요청한 것은 뭐예요? 문단 위치 하나 바꾸자. 산문단 위치 바꾸자. 그리고 끝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라는 얘기야. 자, 1번 산문단을 4문단 뒤에 넣어 학생의 주요 활동 계획을 안내하고 학교 예산 지원이 전제 조건임을 당부하자.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3문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하나, 둘, 셋 요거였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얘를 딴 데로 옮기자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비용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도 문의해 놓았습니다. 이거 끝나면은 뭔가 좀 문제가 좀 생긴다. 만약에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내용도 들어가는 얘기죠. 그러면 1번을 보니까요. 학교의 예산 지원이 전제 조건임을 당부하자? 글쎄. 2번 3문단을 4문단 뒤에 넣어 학생회가 사업을 진행할 것임을 강조하고 구청의 예산 지원을 내용 삭제하면 안 되지 이거는. 그치? 만약에 지원을 안 됐을 경우 대처 방안을 얘기해야 되고 5문단 뒤에 넣어 학생회의 노력을 부각하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 5문단이면 5문단이 어디야? 1, 2, 3, 4, 5 여기네요.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청해 놓았고 구청에 관련된 예산 지원도 가능했다. 이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문장이라고 하는 거, 글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리 타이틀을 만들어 놓고 그 타이틀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여주면 좀 깔끔하게 들어가는데 5문단 뒤로 넣는 거는 적절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의 비용이 만약에 나오지 않을 경우 학교에 예산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필요할 수 있다. 만약에 구청 지원이 안 된다면은 타당하죠. 자, 네 번째, 3문단을 5문단 뒤에 넣어 지역 공동체를 위한 활동임을 부각하고 학교에 예산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 자, 지역 공동체를 위한 활동임을 부각하라고 그랬는데 5문단 뒤의 내용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5문단 뒤의 내용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업을 잘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 즉 학생의 노력이 들어간 걸 찾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5번 역시 마찬가지 5문단 뒤에 넣어 교장 선생님의 우려에 대한 대책이 있음을 설명하되 교장 선생님의 우려에 대한 대책, 그 우려가 구체적으로 뭔데? 안 나타나 있죠. 그래서 적정하지가 않다. 그리고 뒷부분도 구청의 예산 지원을 신청했던 내용을 삭제한다 그러면 안 되죠. 가장 타당한 것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니? 자, 8에서 10번 문제가 되는 거고요.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를 먼저 확인해 보면 내용 묻는 문제, 그 다음에 추가할 내용, 그 다음에 고쳐쓰기 10번을 읽어가면서 하면 되시고요. 보겠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를 바탕으로 글을 써보자. 이거 수필이네, 그치? 수필이 이거잖아요. 자, 학생의 초고, 책장에 꽂혀있던 자전거 풍경을 읽다가 문득 자전거가 타고 싶어졌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자전거의 묵은 먼지를 대충 털어내고 현관으로 옮겼다. 자, 기억, 고쳐쓰기.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자전거류를 추가해야겠어. 자, 여러분들 필요한 문장 성분, 즉 필수 성분에는 뭐가 있니? 필수 성분은 뭐가 있었죠? 주술 목보지 뭐, 그치? 주어, 목적어, 보어, 그 다음에 서술어.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필수 부사어들이 있었어요. 필수 부사어. 뭐 시간, 장소, 방향, 도구, 수단을 나타내는 필수 부사들도 넣어줘야 된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털어내고 현관으로 옮겼다. 무엇을? 옮기다 라는 동사의 동작의 대상이 없다. 그쵸? 그 목적어가 빠져있지? 그래서 자전거를 옮겼다. 1번 설명 맞는 설명. 자, 그 모습을 본 형은 한동안 타지 않던 자전거니까 브레이크, 체인, 타이어 공기압 등을 점검하고 타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형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집을 휙 나서 형애가 아니라 형의 말이 되겠어요. 그쵸? 관형격 조사 의가 와야 되겠네. 그러면 10번에 2번 조사의 사용이 부적절함으로 형의로 고쳐야 되겠어.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형의 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책의 작가처럼 혼자서 10km 떨어진 곳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보기로 목표를 세우는 바로 출발.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이 줄어들어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동참할 수 있다. 쓸데없는 내용이죠. 이거는 보나마나 삭제. 그래서 10번에 3을 확인해 보니까 삭제. 맞는 말. 다시 지문으로 와서요. 집 근처에 평탄한 길은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데 10분쯤 지난 뒤부터 경사가 급해지다는데 자전거가 느려졌고 자꾸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났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자전거를 멈추고 살펴보니 이미 바퀴에 바람이 빠져 있었고 체인까지 느슨해져 있었다. 결국 탈 수 없게 된 자전거를 끌고 집으로 오는 길은 유난히 멀게만 느껴졌다. 돌아오는 길에 작년 교지 편집부 활동이 떠올랐다. 사회적 쟁점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라는 기획에 걸맞은 기사를 써보겠다고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할 때 동아리 선배는 SNS로 설문조사를 할 때는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자, 이런 것들을 고쳐나갈 때는요. 문장 단위로 읽고 보는 게 좋고요. 걸맞은 10번에 걸맞는으로 고쳐야겠어. 이게 틀린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으면 어때요? 이게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보면 되지, 그치? 자, 그래서 지문을 보면 기획에 걸맞다. 기본 형태는 걸맞다입니다. 기획에 걸맞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작이 아니죠. 동작이 아니니까 현재 시제 선언말 는은 쓰면 안 되고 형용사이기 때문에 은, 받침이 있으면 은, 받침이 없으면 니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걸맞은 이게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10번에 답은 4번. 틀린 적절하지 않은 것은 는이 아니라 걸맞은 자체가 맞아요. 다시 지문.
어디가 있나? 내 계정의 방문자 수가 적지 않다고 자랑을 늘어놓으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마감 기한이 가까워져 가는데도 설문 참여 인원은 늘지 않고 장단 댓글만 있어서 상처를 받았다. 결국 시간에 쫓겨 설문조사를 마무리시키지 못하고, 이거는 쓸데없는 사동 표현이죠.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시키다라는 말을 안 써도 돼요. 그래서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그래서 10번에 5번 확인해 보니까 마무리하지로 고치자. 마무리하지 못하고 어설픈 기사를 쓰고 말았다. 그때와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는 생각에 아쉬웠다. 왜 나는 비슷한 실수를 또 했을까 생각해 보았다. 그동안의 내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자, 그럼 비슷한 실수를 했다고 그랬지, 그치? 어떤 실수예요?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아요, 그쵸?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 너무 급하게, 성급하게 또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내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태도에 문제가 있죠.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 자, 8번. 학생의 초고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험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경험을 통해 문제 발견했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성찰, 반성과 깨달음 하고 있네. 나머지 확인. 가족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아니고요. 갈등 중심 아닙니다. 중심 제재의 특성에 착안하여 자신의 문제 해결 과정. 자, 문제 해결했습니까? 아니요. 독서 경험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확인하며 삶의 태도 드러내는데 이거 아니죠. 책을 보고 나도 자전거 타야지 나갔다가 낭패당한 일입니다. 개인적 체험에서 유추하여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자신, 사회문화적 현상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삶의 태도에 대해서 반성하는 내용이었죠. 그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뭐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고. 9번. 가장 적절한 거 추가할 내용입니다. 초고의 마지막 부분이 완결된 것 같지 않아 앞부분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끝에 한 문장을 추가해야겠어. 추가할 문장에서는 대조를 사용하여, 대조는 차이점, 그렇죠? 그러니까 두 대상의 차이점을 언급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의 다짐을 명확히 서술하며 끝을 맺어야지. 대조와 앞으로의 다짐이야. 자,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상대방의 충고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갖춰야 되겠다. 그 대조죠?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귀담아 듣는다, 차이점 대조가 있고 뭐뭐 해야겠다, 다짐도 나와 있고요. 우선 1번 꼽아놓고, 두 번째, 이제까지는 상대방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였지만 전혀 상황이 맞지 않아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말 잘 안 들었던 거야. 3번, 실수를 줄이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들은 내용을 정리한 후에 정리한 것을 충분히 생각해 봐야겠다. 자, 여기는 대조가 아니라 여기는 점칭이 되겠네요. 그렇죠? 듣고 정리하고 생각. 대조가 아니라 어떤 순서 또는 점칭. 자, 과제를 해결할 때에는 먼저 목적을 확인하고 계획을 세운 후 방법을 모색하여 실수 없이 끝내야 되겠다. 이건 과제 해결과 관계된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태도와 관계된 거니까 내용이 어긋났고요. 그리고 대조도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행동할 때에는 나, 가족, 친구 등을 고려해서 행동하는 신중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대조 부분이 없죠. 자, 그럼 대조도 있고 그 다음에 삶의 태도, 다짐 부분은 1번이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자까지 화법과 장문을 마무리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고쳐쓰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읽어가면서 해결을 해주시면 돼요. 유형에는 이거 틀렸니? 필수 성분 주술목보야. 그리고 필수 부서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법 영역입니다. 11에서 12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다음 12번 A, D 중 윗글의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박스가 나와 있을 때 지문이 나와 있고 문제가 두 문제 이상 달려 있으니까 항상 문제를 먼저 보고 들어가는 습관을 들여주시고요. 보자. 반모음과 관련된 대표적인 의문 현상으로 반모음 첨가와 반모음화가 있다. 자, 뭔지 모르지만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현대국어에서 반모음 첨가는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에서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에서가 올 때 일어난다. 자, 반모음 첨가에 대한 어떤 개념 정의가 이렇게 있고요. 어간에
어간 피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 피어가 피어로 소리 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그럼 이건 얘는 뭐니? 아 여기 예시가 있구나. 이렇게 단락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때 어미에는 이게 반모음인 이가 첨가된다. 어미어에 반모음이가 첨가되어 되어 쥐어로 발음되는 경우도 마찬가지. 그럼 여기도 뭐 예시네 예시. 이렇게 어간이 이, 외, 위로 끝날 때 어미의 반모음이가 첨가되어 발음되는 경우는 표준 발음도 인정되지만 자 발음은 인정돼요. 표기할 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형태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표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단락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반모음 첨가와 반모음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반모음 첨가에 대한 개념하고 예를 들어놨어요. 한편 피어는 펴로 발음되기도 한다. 펴의 경우처럼 두 개의 단모음이 나란히 놓일 때 하나의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된 현상을 반모음화라고 부른다. 자, 그럼 얘는 정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예시가 되는 거고요. 자, 반모음화에 대한 예시가 된다는 얘기야. 반모음화는 반모음과 성질이 비슷한 단모음에 적용되는 것으로 펴의 경우 단모음 이가 소리가 유사한 반모음이로 교체된 것이다. 펴와 같이 반모음화가 일어난 경우도 규범상 표준 발음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반모음화에 대한 설명 그리고 예시. 그렇지? 자, 15세기 국어 자료에서도 반모음 첨가나 반모음화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찾을 수 있다. 15세기에는 표음족 표기를 제한하기 때문에 나타날 표 소리음, 그러니까 소리대로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제한했기 때문에 문헌의 표기 상태를 통해 당시의 음운 현상을 추론할 수 있는데 15세기 국어 자료에서 반모음 첨가나 반모음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표기들이 관철되는 것이다. 어간 쉬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 쉬어로 표기된 사례나 예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15세기에도 반모음화가 있다. 반모음 첨가, 반모음화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예시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어간 흐리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 흐리여로 표기된 것은 반모음 첨가가 일어난 사례로 생각된다. 여기서 쉬어는 현대국어의 피어와는 다른 음운 환경에서 반모음 첨가가 일어난 것인데 15세기에는 위 표기가 우와 반모음 이가 결합한 이중모음을 나타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자, 여기 보면은 현대국어와의 차이점이 나타나 있고요.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외의 표기도 위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중모음을 나타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쉬어는 의가 이중모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경우 반모음 이 뒤에서 일어난 반모음 첨가의 사례인 것이다. 그러니까 쉬어는 뭐란 얘기입니까? 반모음 첨가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건 뭐냐면 얘가 왜 첨가냐라고 생각하는 거야. 원래는 이거죠? 그치? 이걸 어떻게 발음했다는 거야? 이렇게 발음했대요. 자, 우리가 음운 변동에서 어떻게 확인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가 바뀌었는가만 보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바뀐 건 이거밖에 없거든. 이게 하나 생겼네. 이게 뭔데? 이게 반모음이잖아. 그러니까 반모음 첨가라는 얘기죠. 생겼으니까 반모음 첨가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만 짚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와 달리 어간 꾸미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 꾸며로 표기된 경우에는 현대국어의 표처럼 어간이 이로 끝나는 용언에서 일어난 반모음화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그냥 현대국어로 쓸게요. 꾸미인데 뒤에 어가 왔다. 그래서 어떻게 표기했다? 꾸며가 됐다. 그럼 바뀐 거 한번 확인하면 되거든.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요거네, 그치? 요거를 다시 풀어서 보면은 이 플러스 어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뭘로 변했다는 거야? 얘가 여로 됐다는 거죠? 그 얘는 좀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에는 얘가 뭐가 된 거야? 얘가 요가 된 거지. 이게 반모음하죠.
모음 2가 반모음이 된 겁니다. 반모음으로 변했다. 그래서 음운 변동에서 무슨 화 하면은 그곳으로 바뀌었다라고 설명했었죠. 이게 반모음하죠. 또한 15세기 국어에서 채연, 바 뒤에 주격조사 이가 붙을 때 배로 표기된 사례도 반모음화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바 플러스 2였는데, 그치? 얘를 어떻게 표기해요? 이렇게 표기했다. 두 단어인데, 그쵸? 두 단어인데, 조사도 단어니까, 채연 조사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됐다. 얘도 역시 반모음화로 설명. 그러니까 표현이 표기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만 봐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쵸? 원래 상태에서 뭐가 바뀌었는가를 보면 되고요. 자, 1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현대국어에서 피어를 표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이거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잖아. 규범상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바로 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현대국어에서 피어를 표로 발음할 때는 어간의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된다. 이것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치? 내용이 바로 그 있는 거야. 두 개의 단모음이 나란히 놓일 때 하나의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된 현상을 반모음화. 그냥 뭐 지문이 있는 거니까 찾아서 연결을 해주면 되고, 현대국어에서 피어의 반모음 첨가가 일어나도 피어라고 적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자, 발음만 허용한다고 얘기를 했지 표기에는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더라 그 말이? 표기할 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형태로 해야 된다. 여기 있죠. 그 다음에 15세기 국어의 외표기는 단모음 O와 반모음 E가 결합한 이중모음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도 지문 안에서 찾아 들어가면 되죠. 얘가 어디 있었나? 여기 있죠. 위 표기가 우와 반모음 이가 결합한 이중 모음으로 모음을 나타내는 걸 추정되기 때문이다. 얘도 이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추정된다. 여기 있잖아요. 그치? 찾아주기만 하면 돼. 근데 5번은 15세기 국어의 채연 바에 주격조사 이가 붙어 배로 표기된 사례에서는 채연의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채연의 반모음, 그럼 채연의 반모음, 채언의 반모음, 단모음이라는 것은 이거잖아요. 그치? 그런데 위의 설명에서 어떻게? 얘는 채연의 바가 아니라 주격조사 이가 반모음화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게 더 타당하죠? 뒤에서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이 틀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건 다 맞았니? 그 다음에 12번 문제. 자, A, D 중 윗글의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보 확인을 해주라고 얘기를 했죠. 되게 간단해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막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현대어 풀이를 보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자, 그럼 보자. 먼저 기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의가 이중모음을 나타내는 것이 할 경우 반모음 이디에서 일어난 반모음 첨가. 그러면 여기에서 뭘 봐야 되니? 앞에 나오는 애들을 봐야 되겠지. 앞에 나오는 애들. 니기는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는 아가 왔고, 여기는 이가 왔고, 여기는 기가 왔고, 여기는 이가 왔고요. 그쵸? 그러면 기억이 밑줄 친 것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거 안 써놨네. 의니까 여기서 있는 거는 C밖에 없는 거야, 의가. 주영아 이해되니? 찾기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것은 답은 2번 아니면 3번이라는 얘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찾아서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확인을 해야지. C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얘 보니까 어떻게 달라진 거 찾아보자. 어가 뭘로 바뀌었어요? 여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기억이 뭐였습니까? 기억은 반모음이 뒤에 일어난 반모음 첨가 사례라고 얘기를 했다. 그치?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가 여가 돼서 요거 지금 하나 생겼잖아. 반모음 첨가 생겼잖아. 반모음 첨가죠? C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확인할 거는 B 아니면 D가 되는 겁니다. 먼저 B를 볼까요? 니은을 다시 보면 어간이 이로 끝나는 용언에서 일어난 반모마 사례. 그러니까 피어를 다시 한번 볼까? 피어인데 얘를 이렇게 썼다는 얘기죠. 그치? 이거를 모음만 가면은 이와 어를 어떻게? 여로 됐다는 겁니다. 알겠죠? 즉 이가 뭐가 되는 거야? 반모음화 된 거죠. 이가 반모음화 된 거야. 그러면 먼저 삐리니까 B를 먼저 볼까요? 니, 기, 어, 니, 겨입니다. 뭐 얘는 똑같은 거니까 제껴놓고 기, 어, 겨예요. 기, 어, 겨. 똑같네. 뭐 피어, 표하고 똑같잖아. 어, 여. 그치? 얘도 어가 있고 이와 어가 뭐가 된 겁니까? 여가 되네. 이게 이제 반모음화가 되겠네. 그래서 니은에 해당되는 것은 B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조건대로만 찾아주면 되는데 그 조건을 이제 적용시킬 때 왠지 문제가 복잡해 보이니까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데 아니요. 그냥 나와 있는 대로만 연결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D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D어를 보니까 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D어는 얘는 똑같고 어가 뭘로 변했어? 여로 변했네. 얘는 뭐니? 첨가죠? 반모음 첨가. 그치? 질문 없나요? 그러면 A는 어디에 해당돼요? 나이 내는. 얘는 요거죠. 나이 내는 이거. 차연 뒤에 주격조사 이가 붙을 때 배로 표기된 사례도 반모음화로 설명할 수 있다. 그치? 따라 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중세국어 문법은요,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지만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기준. 그리고 얘는 좀 친절하게 이게 풀이를 해놨잖아. 친절하게 풀이를 해놔서 요거대로 봐주면 되고 지문하고 같이 조인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탐구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만 고른 것은 다음을 참고하여 탐구자료, 기억, 리을을 A, B로 구분하고 그렇게 구분한 근거를 적어보자 라고 되어 있네. 자, 어근에 파생접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가 형성될 때 품사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자, 어근에 파생접사가 결합했대요. 품사가 바뀌었다. 그럼 얘는 뭐니? 전미사가 되는 거지. 그치? 파생전미사가 되겠다. 품사가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명사 마음에 접사 시가 결합하여 마음시가 될 때는 품사가 바뀌지 않지만 형용사 넓다의 어근 넓에 어간 이가 결합하여 넓이가 될 때는 품사가 명사로 바뀐다. 이렇게 되어 있고 탐구자료 높이다, 깊이, 딸꾹질이, 일찍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탐구 결과 기억, 탐구자료 기억이고요. 높이다고요. 구분은 B로 갔어요. B는 뭡니까? 품사가 바뀌지 않는 경우. 그치? 자, 그런데 이건 이미 품사가 바뀌었죠? 이건 뭘로 바뀌었어요? 동사로 바뀌었지? 자, 높다는 기본적으로 형용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높다는 형용사인데 여기에 이를 붙여서 어떻게? 높이다 라는 동사로 바뀝니다. 즉, 사동사로 바뀌었어. 이때 이는 사동접사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안목을 높이다, 높게 하다. 그러니까 A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고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가 된 겁니다. 이게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깊이, 깊다 이게 원래 뭡니까? 깊다 형용사죠? 형용사에 뭐가 왔어요? 이가 왔어. 그리고 여기서 쓰는 이거는 뭘로 쓰이고 있어요? 부사로 쓰이고 있네. 부사가 됐네. 품사가 바뀌었네. 자, 그래서 탐구자료는 니은이라고 되어 있고요. A, 구분은 A다. A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품사가 바뀌는 경우 여기까지는 맞고요. 형용사 깊다의 어근 깊해 접사 이가 결합하여 명사가 됐다. 명사가 아니라 부사가 됐지. 그치? 네, 여기가 틀렸다. 그 다음에 디귿 딸꾹질이 멈추지 않았다. 보나마나 얘는 지금 뭡니까? 체언이 붙었다. 그 조사 이가 붙었지? 그럼 얘는 체언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구분은 A입니다. 품사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겠네.
부사 딸국에 접사 질이 결합하여 명사가 되었다. 딸국 질이 멈추다.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되지, 그치? 맞는 얘기. 그 다음에 리을, 일찍이. 이거 많이 지워보세요. 이를 지워봐도 얘는 원래 부사야. 일찍 경험하다. 그쵸? 그래서 부사 일찍에 접사 이가 결합하여 부사가 되었다. 품사가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문을 B로 뒀다. 맞는 얘기. 답은 5번이 되는 거지요. 주영씨 댕. 어렵니? 간단한데? 그 다음에 14번 문제를 볼까요?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 문장 안에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문장을 혼문장, 2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견문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따뜻한 차를 마셨다라는 문장의 경우 주어 나는과 서술은 마셨다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왜 견문장인가요? 야, 이거 이 문제 나온다고 했죠? 오늘 관형절, 아는 문장 관형절 중에서 주어 생략되는 거, 문장 성분 생략되는 문제 나온다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 안 나? 항상 나와 이게. 그러니까 아는 문장에서 단골로 나오는 게 이거거든. 자, 그러면 이거 견문장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서술어 먼저 찾으면 된다는 얘기지, 그치? 문장 성분 분석할 땐 서술 찾아라. 따뜻하다, 마셨다 2개 있단 말이야, 서술어가. 그쵸? 그런데 따뜻하다, 뭐가 따뜻해? 이게 빠져있지? 얘는 주어가 생략돼 있다는 얘기죠. 차가 따뜻하다 이런 얘기죠. 아는 문장의 목적어와 안긴 문장의 주어가 같으니까 이제 생략을 해준 거지. 자, 선생님, 나는 따뜻한 을 마셨다라는 문장은 견문장으로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야. 관형절 따뜻한의 주어가 관형절에 수식하는 명사 차와 중복되어 생략된 것이지. 이처럼 한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관형절로 안길 때 두 문장에 중복된 단어가 있으면 관형절에서 그 단어가 포함된 문장 성분이 생략되기도 한다. 자, 그러면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결국 뭡니까? 문장 성분이 생략 안 되는 거. 자, 그녀는 그가 여행을 간 사실을 몰랐다. 서술어 먼저 찾자. 가다. 몰랐다. 누가 몰라요? 그녀가. 주어 있지? 누가 갔어? 여행을? 그가 갔네. 생략 안 됐네. 답 1번이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나머지 확인해 볼까? 내가 사는 마을은 무척이나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얘는 내가 살다, 내가 살다야. 얘는 뭐가 빠져 있어요? 얘는 내가 살다, 뭐가 빠져 있어? 에이, 문장의 필수 성분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그리고 필수 부사어. 얘는 지금 필수 부사어가 빠져있죠. 어디 사는데? 이해되니? 이게 빠져있잖아, 지금. 장소, 마을이 빠져있어요. 나는 마을에 산다. 그 문장을 여기에서 관형절로 만든 거죠. 이해되지? 그 다음에 그는 책장에 있던 소설책을 꺼냈다. 서술어 2개 있으니까 역시 아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꺼냈다. 누가 꺼내요? 그가 있다. 뭐가 있어? 여기는 주어가 빠져있지. 그치? 책이 책장에, 소설책이 책장에 있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생략된 주어는 소설책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나는 동생이 먹을 딸기를 씻었다. 나는 먹다. 씻었다. 이렇게 역시 서술어 2개 있으니까 용언 2개 있으니까 견문장이 되는 거고. 씻었다. 누가? 내가 무엇을 딸기를. 그러니까 아는 문장은 문장 성분이 다 있는 거야. 그러면 동생이 먹다. 얘는 어떤 성분이 빠져있니? 목적어가 빠져있죠? 동생이 딸기를 먹다. 이렇게 되잖아. 골짜기에 흐르는 물이 깨끗하다. 흐르다. 뭐가 흘러요? 여기 지금 주어 생략되어 있는 거야. 간단하죠. 그래서 2, 3, 4, 5번에는 각각 필수 성분들이 빠져 있는데 1번은 있어요. 주어가.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장 성분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견문장이든 이어진 문장이든 간에 무조건 서술어부터 찾고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다른 성분들을 좀 쉽게 찾을 수가 있고. 15번. 사전 활용하기 학습활동을 위한 자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치다. 자, 먼저 사전 형태를 보니까 얘 동사고, 그 다음에 1, 2 되어 있어. 다이어네. 그쵸? 또 2개 다이어고, 그 다음에 1은 어떻게 돼? 목적어를 필요로 하고 있고요.
이는 에으로 부사어를 필요로 하고 있네. 그다음에 멈추다 동사고 역시 다이어 1, 2, 1, 2 나와 있고 멈추다 1은 얘는 한 자리 서술어네. 그치? 다른 문장성분 필요 없고 주어만 필요하고요. 2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네. 우선 여기까지만 보고 들어가는 거야. 여기까지만 보고 들어가고 왜 내용은 어차피 이거 보기 볼 때 내용 다시 봐야 되거든. 자, 1번. 그치다 1의 문형 정보와 용례를 보니 그치다 1은 자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 타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 자동사는 뭡니까? 목적어가 필요 없는 것. 그쵸? 타동사는 뭡니까? 목적어가 필요한 거. 볼까? 예, 을 있으면은 목적어 필요하죠? 두 번째 거 보니까 을이 필요 없죠? 그럼 얘는 자동사란 얘기네. 그치? 1번 설명 맞고요. 그치다 2의 문형 정보와 용례를 보니 그치다 2는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군. 그치다 2 얘는 어때요? 부사를 반드시 필요. 미안. 2번 맞고요. 얘 의로가 있지, 그치? 자, 1번 설명 다시. 1의 문형 정보와 용례를 보니 그치다 1은 자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 타동사로 쓰인다. 여기만 한정된대. 원래는 을이 들어가는데 여기 예문을 보니까 어떻게 돼? B가 그치다. 여기는 목적어가 필요 없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 2번 네, 당연히 문형 설명에 에으로 부사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해 줄 때 출석률이 절반 정도에 그쳤다. 예감으로 그치지 않고 이렇게 예문 두 개 다 부사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멈추다 2의 용례로 사물의 움직이나 동작을 그치게 하다. 차가 경적을 울리며 멈추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맞니? 차가 경적을 울리며 멈추다 그래요? 이거 되나? 사물의 움직이나 동작을 그치게 하다. 기계를 멈추다, 발걸음을 멈추다. 차가 멈추다. 이거 안 되죠? 그렇죠? 차가 멈추다 안 됩니다. 즉, 을이 들어가야 돼. 기계를 멈추다, 발걸음을 멈추다, 목적어를 필요하는데 차가 멈추다 하면은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자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2의 용례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얘는 어디로 가야 돼? 멈추다 1로 들어가야 되네. 그치? 사물의 움직임이나 동작에 그치다 여기에 추가돼야 될 것 같아요. 4번 그치다와 멈추다는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지닌 원투 있었고 그치다 1과 멈추다의 뜻풀이의 용례를 보니 두 단어는 유의관계에 있고 뭐 비슷한 거. 움직임이 멈추거나 끝나다, 움직이는 동작이 그치다. 그쵸? 그래서 아닌 것은 3번입니다. 질문. 간단해요. 그래서 문법 문제가 겉으로 볼 때는 복잡한데 그 안에 이제 코드들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이제 찾아서 연결만 해주면 돼.